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렇게 불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정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의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정서는 추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삶의 피곤함 속에서도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억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너무나 방대한 진리의 집대성입니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발걸음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책은 고고학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에 대하여 그 흔적을 더듬는 일이 간단한 책 한 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구촌의 곳곳을 두루 여행 다니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라는 책은 우리가 지난날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하여서 아주 오래된 과거사를 고고학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의미에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여 얻은 방대한 지식을 그 자체로서만 기억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구조와 의미가 우리들의 두뇌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회상과 추억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도서관과 박물관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료 수집에서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감동적인 회상이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구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판단하고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추억이란 내가 체험하고 겪은 내용들로 엮어진 기억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억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분명 추억의 본향은 우리들의 몸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장치가 집결된 두뇌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장치가 집결된 두뇌의 부분은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2 내지 4mm의 두께의 판형이 불균형하게 접혀져서 마치도 호두처럼 되어 있는 세포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억의 용량을 담은 세포들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1900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2200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대뇌피질의 기억의 용량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하여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에 세포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대뇌피질의 세포수가 남성의 경우보다 적은 반면에 그 세포 조직은 훨씬 더 섬세하고 정서에 민감합니다. 그것이 여성과 남성의 정서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대뇌피질에 저장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모두 다 기억이 됩니다. 컴퓨터 칩에 비교한다면 아무런 기능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비어있는 메모리 칩에다 어떤 정보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칩이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기능이 미리 담겨져 있고 지우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미리 지정된 메모리 칩도 있습니다. 그래픽 칩이나 사운드 칩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두뇌도 그와 유사합니다. 컴퓨터 칩이 우리의 두뇌로부터 모방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상 깊은 사건, 자주 회상되는 일 등은 별도로 입체적으로 저장해두는 장소가 대뇌피질의 중앙지대에 두 개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붉은 점으로 이 그림에서 표시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 생존하는 해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해마처럼 생긴 그 뇌의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해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뇌 피질 속에 있는 해마 세포 기관, 그 오른쪽에는 바다에 서식한 해마의 모습을 그림에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뇌에 있는 것도 해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줄곧 회상이 되는 일들은 대뇌 피질의 기억 장치로부터 복제되어서 해마에 별도로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5대 감각기관이 감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는 물론 냄새, 맛, 촉감 등을 통한 정보도 다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회상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커지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도록 그 용량이 늘어납니다. 우리들의 추억의 본향은 다름 아닌 해마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기억들은 거의 모두가 다 우리 몸 안의 유전인자의 상속 정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에게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흔히 혈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혈통에서 학자가 나온다. 예술가의 혈통에서 예술가가 나온다. 사업가의 혈통에서 사업가가 나온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한 많은 사건과 정보들이 후손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인자 DNA에 수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억의 본향인 해마에 기록된 정보들은 몸 안의 유전인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영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아름답게 영위한 사람들입니다. 회상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 수록된 정보들이 해마에게로 복제되는 것입니다. 유전인자가 대뇌 피질에 수록된 정보들의 백업 폴더라고 한다면 영혼은 해마에 수록된 아름다운 추억의 정보들의 백업 폴더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의 수명이 끝나서 죽음으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해마에 수록된 아름다운 정보들이 영혼이라는 폴더에 수록된 채 영혼들의 모이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억의 빈곤은 곧 영혼의 빈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언명령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만남에서, 물건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일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인상 깊고 아름다운 정서를 마음껏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베타파의 주파수 대의 범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룩하는 데 부지런해야 하고 또 열심히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떠납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해마에 담긴 추억의 정보들입니다. 이는 영혼이란 추억을 담긴 해마의 백업 폴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에 관한 우리들의 소원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종교 생활에서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혼과의 직결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혼의 구원이 우리들의 알고 있는 그러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여러 분파의 가르침에서 서로 옳다고 토론하는 구원관과 영혼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런 방법으로 구원된 영혼이 지상에서의 모든 탐욕과 권모술수를 담아가지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면 그 천국은 삽시간에 다시 지옥으로 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 영국 영해다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해 놓았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네들은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네들이 독실한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스스로 외치고 또 그렇게 투철하게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내가 분명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영혼은 구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무슨 구원되는 상태가 따로 있겠습니까? 영혼은 추억의 본향인 해마의 백업 파일 폴더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영혼은 해마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떠나는 일 외에는 아무런 것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추억의 정보를 담은 아름다운 영혼, 그러한 영혼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이 전개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에는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자주 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녹서에 제일 처음에 거론된 개념이 곧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말로 의인들이 모인 회중이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곧 해마의 추억 정보들을 담은 영혼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인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추억만을 지닌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름답고 의로운 추억만을 담은 그 추억의 백업 폴더가 곧 구원된 영혼일 것입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드는 영혼일 것입니다.